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우리 예비 선생님들 임용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총평을 좀 해보자면 우선 전체적으로 쉬웠다는 평이 많죠. 쉬웠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쉬웠다라기보다는 예년에 이제 출제되던 5점짜리 킬러 문항이 없었다.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체감적인 난이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문항 분포는 예측했던 대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다만 이제 이산수학이 한 문제 통째로 나오지 않고 확률 통계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출제됐던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예상하고는 좀 달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문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도 해설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다음 카페에 올라가 있는 해설이 그 해설하고 이제 맞춰가지고 제가 문제를 푼 게, 왜냐면 지금 이게 기출 해설 강의잖아요. 보통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계산 실수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기출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채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설을 하고, 그러니까 풀이를 한 다음에 해설하고 또 비교를 해서 오류가 있는지 그런 걸 점검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공 A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교론이에요. 지금 수교론은 이경호 교수님 풀이가 지금 좀 전에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제 카페에도 있고 이경호 교수님 아마 블로그에도 수교론 풀이가 탑재된 해설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곡선 y세제곱은 x제곱과 직선 y는 1 둘러싸인 부분을 d, 그림이 주어졌죠, 그죠? 예. 그래서 d의 경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곡선을 c라고 했을 때 영역 d의 넓이, 그 다음에 선적분 값을 각각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y세제곱이 x제곱 같다 해서 개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1.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y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세제곱은 x제곱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교점을 구해보면 간단하게 y에다 1 대입해보면 x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넓이를 손쉽게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구적법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길이를 적분을 해서, 그렇죠?
y에 대해서 적분을 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구분구적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쪽 커브를 보면 이쪽 커브 여기 이제 x, y가 다 양수죠. 그래서 x를 이제 y에 대한 함수로 써보면은 x가 y의 2분의 3제곱 요렇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넓이는 a를 우리가 넓이라고 했을 때 a는 자 그래서 요 길이는 요 길이의 2배죠. 그렇죠? 요 길이 2배. 그래서 y 값이 이제 0에서 1까지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이제 2배의 y의 2분의 3제곱 dy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 곱하기 자 2분의 3 1 더해주면 이제 2분의 5죠. 그래서 5분의 2 해서 요게 이제 5분의 4가 되겠고요. 이제 선적분 보겠습니다. 선적분은 C상에서 마이너스 y의 dx 플러스 x의 dy죠. 요걸 우리가 p, 이걸 q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 곡선은 분명히 요 영역의 그 바운더리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정리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게 C상에서 PDX 플러스 QDY인데요. 그림 정리에 의해서 이것이 D상에서 Q sub X 마이너스 P sub Y DA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Q를 X로 미분한 게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를 미분한 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 DA가 되고요. 따라서 이게 2배의 D의 면적 A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분의 8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5분의 4와 5분의 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했네요. 그쵸? 처음에 제가 풀었던 거 하고 지금 해설한 거하고 일치합니다. 뭐 이거 해설 내용도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유클리드 공간 R3 상에서 곡선 위의 점 감마 T0에서 저 벡터가 벡터 6,2,4와 평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마의 속도 벡터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감마 T가 지금 2t 마이너스 코사인 t, t 플러스 사인 t, 그리고 2t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감마 프라임 t는 이것이 2 플러스 사인 t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 t 그리고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t0를 대입했을 때 이것이 평행하다는 거죠. 감마 프라임의 t 낫이 지금 벡터 여기는 지금 이제 괄호로 표시를 했는데 6, 2, 4와 평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세 번째 성분이 지금 2배예요. 평행하려면 나머지 성분도 다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6이라는 것이 2 플러스 우선 이제
감마 프라임 t 낫은 세 번째 성분이 2이기 때문에 이것이 3, 1, 2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2 플러스 t 낫을 대입을 해주면은 sin t 낫이 3이고,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 t 낫이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t 낫이 0이다 라는 거, 그리고 사인 t 낫이 1이다 라는 걸로부터 지금 t의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죠.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사인 t 낫이 1이 되는 경우는 t 낫이 2분의 파이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 낫이 우리가 2분의 파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곡선 감마의 비틀림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틀림률 구하기 위해서는 비틀림률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이제 뭐 당연히 외우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공식들을 이제 설명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 한번, 그러니까 유도 과정, 이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유도 과정은 항상 좀 알고 계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감마 프라임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VT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마 프라임 프라임이 V 프라임 T 플러스, 근데 요건 별로 안 중요해요. 요건 별로 안 중요하고 카파 V 제곱의 N이죠. 카파 V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감마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이 또 T에다가 뭔가 나오고요. V 프라임 프라임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N에다가 뭔가가 나오고요. 요걸 미분했을 때 이 부분이 되겠죠? 얘 미분하면은 이 부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미분하면은 요 부분 미분하고 N 그대로 오니까 여기 오는 거고요. 남는 부분이 더하기 카파 타우의 V의 세제곱의 B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칼라 3중적은 누구만 살아남냐면은 지금 얘만 살아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요게 지금 B 프라임 여기가 요거는 플러스, 왜냐면은 B 미분하기. 근데 사실은 이게 책에 따라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는 책도 있어요. 도카르모 같은 책이 부호가 반대로 돼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감마 프라임 닷 감마 프라임 프라임 크로스 감마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 근데 요것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당연히 이걸 사이클릭하게 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마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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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 감마 프라임 크로스 감마 프라임 프라임으로 쓰셔도 돼요. 요걸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요거 3개 곱한 게 나오죠. t n 크로스 b가 그냥 1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카파가 2개가 있고요. v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카파 v 세제곱의 제곱에다가 타우가 됩니다. 얘는 뭐냐면 이거는 얘랑 얘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뭐가 나오냐. 감마 프라임 크로스 감마 프라임 프라임이 요게 카파 V 세제곱 B예요. 그러니까 요거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감마 크로스 감마 프라임 프라임의 요거의 크기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타우를 요 방정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타우는 감마 프라임 크로스 감마 프라임 프라임의 크기 제곱에 감마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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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 감마 프라임 크로스 감마 프라임 프라임. 자, 요걸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그거 얘랑 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감마 프라임 t가 2 플러스 사인 t 1 플러스 코사인 t 그리고 2, 그리고 감마 프라임 프라임 t가
코사인 t의 마이너스 사인 t의 제로, 그리고 감마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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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사인 t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t 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타우 t 낫은, 자 우선 감마 프라임 크로스 감마 프라임 프라임 먼저 구해볼까요? 그래서 감마 프라임 크로스 감마 프라임 프라임 요건데 t 낫에서 감마 프라임은 지금 t 낫을 대입해주면 t 낫 사인이 1이고 코사인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감마 프라임 t가 3, 1,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 감마 프라임 프라임은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보면은 첫 번째 성분 2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성분 보시면 없고요. 0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분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마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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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낫은 마이너스 1에 0에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타우 t 낫은 얼마가 되느냐? 타우 t 낫은 감마 프라임 크로스 감마 프라임 프라임의 크기의 제곱, 요거 크기 제곱이에요. 요 크기 제곱이니까 2는 4 더하기 3, 3은 9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이제 내적한 거 들어가죠. 내적하게 되면은 요거 마이너스 2만 나오네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고, 이거 기입형이니까 답만 정확하게 구하면 되는데, 네, 잠깐 전산 오류가 있었습니다. 별게 아니고요. 컴퓨터를 켜놓으면 저게 이제 백신이 가끔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예. 자, 어쨌든 해결이 돼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했던 그대로예요. 이것도 해설. 먼저 평행하다는 걸 이용해서 t낫을 이렇게 구했어요. t낫이 지금 2분의 파이가 나왔죠. 그리고 감마 t낫, 여기서는 감마 t낫을 바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연료를 구하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13분의 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대칭군 S5와 덧셈 순환군 G12의 직접 곱 S5 G12에 대해서 S5의 원소 시그마 있어요. 요거의 위수를 일단 구해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시그마를 저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이클 노테이션으로 표현 한번 해봅시다. 시그마는 지금 우선 1을 2로 보내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갑니까? 2는 4로 가네요. 4는 다시 1로 가죠. 이렇게 해서 사이클 하나 완성이 됐어요. 그럼 1, 2, 4 말고 3 어디로 가나 볼까요? 3은 5로 가네요. 5는 3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클이 길이가 3이고 요 사이클이 길이가 2니까 따라서 위수가 5 시그마가 요게 이제 맞아 LCM이죠. LCM 2, 3이 돼서, 그러니까 얘도 돌아가고 얘도 돌아가서 항등이 돼야지 되는 거니까 2의 배수, 3의 배수 동시에 돼야 되겠죠. 그렇죠? 위수가. 그래서 이제 요게 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의 위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의 위수. 이거 여러분들 뭐 이제 공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매번 해봅니다.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G sub n에서 Gn에서 K의 위수 이걸 구할 때 K는 K'D, N은 N'D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K의 위수라는 것은 K에다가 곱해가지고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RK, R을 이제 K의 위수라고 하면 RK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RK가 N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조건은 뭐냐면은 N 프라임 D는 당연히 이제 GCD고요. D는 GCD KN이고요. 그러면 N 프라임 K 프라임 서로 쏘죠. N 프라임 D 이것이 R 곱하기 K 프라임 D 이렇게 되겠고요. 이 D는 0이 아니고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그러면은 R K 프라임이 N 프라임 배수가 돼야 돼요. 근데 N 프라임이랑 K 프라임 뭐예요? 서로 소니까 따라서 N 프라임이 R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이게 위수가 갖춰야 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최소 양의 정수니까 바로 N 프라임이 위수가 되겠죠. 근데 이 N 프라임을 써 보니까 N 프라임이라는 것이 D분의 N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D가 뭐였어요? D가 GCD N K였으니까 이런 공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9의 위수는요. 9의 위수는 GCD G12였죠. 12, 9, 9를 12를 요 GCD로 나눈 거고요. 그래서 이제 9의 위수가 뭐가 되나요? 이게 4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따라서 위수 시그마와 9의 위수는 얘를 거듭해서 연산한다는 것은 얘 따로 연산하고 얘 따로 연산하는 거죠. 둘 다 항등이 돼야 되니까 요 놈의 위수는 이놈의 위수와 이놈의 위수의 그 LCM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CM 시그마의 위수가 얼마였죠? 6이었고요. 9의 위수가 4였으니까 6과 4의 최소 공배수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해설한 거 압축해 놓은 게 이게 해설이에요. 방금 제가 풀이 압축해 놓은 게 이거니까 이것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수교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교론 문제는 지금 홈페이지에 이경호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해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합동 방정식 x는 25의 99 제곱이네요. 그래서 x는 25의 99제곱 요거하고 x는 a, x는 b 동치가 되도록 이라고 했는데요. 충분히 나머지 정리해서 이거 뭐랑 동치인가요? x는 25에 99. 왜냐면은 19랑 13이 지금 서로 소니까 요거 모두 19. 그 다음에 x는 25에 99 모두 13. 요거하고 지금 서로 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a고요. 요게 b니까 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먼저 25의 99제곱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이 19가 얼마인가요? 파이 19가 18이죠. 18. 그런데 25의 99제곱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좀 애매하죠. 그쵸? 90이 18의 배수인데 18로 나눈 나머지 9입니다. 25의 9제곱 계산하는 건 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이것을 5의
2 곱하기 99고요. 그죠? 그리고 이 2 곱하기 99는 뭐예요? 18의 배수죠. 그러니까 오일러 정리해서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것이 1 모드 19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 곱하기 99가 18의 배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쪽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13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파이 13이 이게 12니까 더 애매해요. 99 2배 한 것도 12로 나눠서 나머지가 좀 크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계산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25 자체를 한번 볼게요. 25. 근데 이거 25가 이게 26 빼기 1이에요. 그죠? 그런데 26, 13의 배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b가 어떻게 되냐면은 b가 따라서 b가 마이너스 1에 99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b는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3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12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는 1, b는 12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푸는 게 x는 1 모드 19, x는 마이너스 1 모드 13. 네. 이런 식을 우리가 풀면 됩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그래서 x는 우리가 뭐로 놓을 수 있나요? 19k 플러스 1로 놓을 수 있죠. 그죠? 요걸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19는 13으로 난 나머지가 9 빼기 3이 6이니까 6k 요것이 마이너스 2 모드 13이 되겠고요. 자, 이거 뭐 나눠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양변 2배를 해봅시다. 2배를 하면은 12k가 되죠. 12k가 마이너스 4이 동치예요. 왜냐하면 2랑 13이 서로 쏘기 때문에. 자, 이거 4로 이게 12 나누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12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k가 어떻게 되냐면은 k가 4 모드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19 곱하기 13 t 플러스 4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이 x가 이제 0에서 247이라고 했죠. 이게 모두 247에서 보게 되면은 247이 뭐냐면은 13 곱하기 19예요. 그래서 이게 뭐랑 합동이냐면은 4 곱하기 19 플러스 1이에요. 이게 77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x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 그대로 해설이 돼 있어요. 13, 19 소수이니까 25도 서로 소고. 그래서 오일러 정리. 제가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안 했네. 25가 13, 19가 서로 소니까 우리가 오일러 정리를 사용을 해서 요런 거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특별히 뭐 오일러 정리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낼 때 그래서 오일러 정리가 필요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b가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k값 x는 19k 플러스 1이라고 놓고 k값 구하는 과정 방금 한 대로 그대로. 여기는 또 한 번 나눴네요. 근데 그럴 필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오면 되죠. 그죠? 2배를 곱해가지고 처음 풀 때보다 이렇게 다시 보면은 또 새로운 방법이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k는 4 그래서 77 그래서 방금 풀이대로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게 좀 이제 특이하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산수학 문제만 나온 게 아니고 이산수학하고 확률 통계 섞였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점화식 a0는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an-1,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걸 만족하는 수열 an의 생성함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서 또 좀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문제마다 이 멘트가 꼭 있어요.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이게 문제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풀이 과정을 쓰라는 게 있고 그냥 쓰시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전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들 말씀을 해 오셨는데 명확하게 뭔가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채점한 사람이 아니니까. 쓰세요라고 했는데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 거면은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문제마다 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시오라고 해준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풀이 과정을 쓰라는 말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답만 보고 채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이죠.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국가고시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이게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행정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굉장히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소송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일단 법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근데 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풀이 과정 함께 쓰라라고 하면 풀이 과정 써야 되고, 그냥 써라라고 하면은 그냥 기입식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리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은 시험지 하나에 이 풀이 과정을 쓰란 말이 문제마다 명확하게 한 번 이상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문제를 스테이트하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쓴 거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풀이 과정을 쓰세요라고 멘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쓰세요가 없으면 답을 보고 채점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거죠. 그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반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원할까요? 행정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풀이 과정을 쓰란 말이 없으면 분명히 답을 가지고 채점을 한다라고 저는 이제는 확실히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유가 된다면 풀이 과정을 간단하게 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법학자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A0는 1이에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an-1이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걸 만족하는 an의 생성함수 gx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양변에다가 x의 n제곱을 곱해서 더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게 되죠. 지금 이 식이 어디서 성립하는, n이 1 이상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우리 1부터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뭔데까지 an 플러스 a의 n-1 곱하기 x의 n제곱, 이것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등비급수죠. 등비급수고 공비가 마이너스 x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렴 구간 상관없어요. 생성함수 구할 때는 수렴 구간 상관없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뭐예요? 1 대입해 줬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좌변 보겠습니다. 좌변. 자, n은 an x n제곱이면 이걸 다 합하면 gx가 되는데,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a0 빠졌죠. 그 a0가 빠졌으니까 이게 gx 마이너스 a0가 되는 거고요. 그 뒤에는 a0부터 들어갔죠. a0부터 들어갔는데 x의 지수가 요거보다 하나 많아요. 이게 xgx죠. 더하기 xgx. 자, 그래서 gx
자, a0 1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이것을 gx에 대해서 풀어주면 1 플러스 x의 gx가 이것이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자,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은 요거분의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gx는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계속 읽어봅시다. fx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돼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돼 있고, 그럼 우리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인지 체크를 할 필요는 없어요. 확률별수 x의 기대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그대로 우리가 기대값의 정의를 그대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x는 이거는 인테그럴 확률 밀도 함수 fx를 전체 적분을 하는 거죠. 뭘 곱해서 x를 곱해서. 그렇죠? 근데 어차피 fx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 사이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인테그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까지 x 곱하기 gx 부분은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x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모에 1 플러스 x 같은 게 있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이것을 1 플러스 x를 t로 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t가 3분의 2에서 2까지 움직이게 되겠고요. 분모는 t제곱에 x는 뭐예요? t 마이너스 1이죠. dx는 그냥 그대로 dt입니다. 그럼 앞에는 뭐예요? t분의 1이잖아요. t분의 1 적분하면 로그잖아요. 로그 2 빼기 로그 3분의 2.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적분하면은 t분의 1이죠. t분의 1이니까 자,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암산하지 마세요. 절대로 암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시험 있을 때는 하나하나 쓰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3분의 2에서 2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거 계산합니다. 자, 2를 3분의 2로 나눕니다. 2를 3분의 2로 나눠요. 그러면 분모분자 3 곱해주고요. 6 나누기 2니까 이게 3이죠. 그러니까 ln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대입해주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2 역수치해주면 2분의 3.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ln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제가 해놨어요. 그 웹에 보시면 자, gx 제가 방금 설명한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대로예요. 이것도 그대로. 요런 부분 그냥 제가 너무 계산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자,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고요. 다음 정의역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진 x는 0에서 3차 테일러 방식 구하시오.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테크닉이에요. 테일러 방식 구할 때 유리형 함수, 이런 유리형 함수 테일러 방식 구할 때 이거를 갖다 우리가 미분을 해서 구한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테일러 방식 구할 때는 그냥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나누기. 그냥 나누기를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fx가 그 2x 빼기 1이니까 이게 x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뭐 6분의 x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돼 있죠. 나누기 뭐예요? 1 마이너스 x예요. 나누기를 합니다. x 그리고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테일러 당식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테일러 당식만 보고 채점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봐집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테일러 당식 정확히 구하면 되는 문제고요. 이것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x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6분의 x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것을 자 1-x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면 여기다 x를 우리가 곱해주면 x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빼면은 그죠? 여기서 없어지고 요거
2분의 3 x제곱 더하기 6분의 x세제곱. 왜 여기까지만 했냐? 왜냐면은 여기까지만 하면 3차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더하기 2분의 3x제곱 해주면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의 세제곱. 또 빼요. 빼면 자, 빼면 6분의 1 더하기 2분의 3 이거는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6, 3, 3은 9 그러니까 6분의 10이니까 2, 3은 6, 2, 5, 10 3분의 5 3분의 5죠 3분의 5 x 세제곱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3분의 5 x 세제곱 됐죠. 자, 그래서 테일러 방식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테일러 방식 tx, t3x는 x 더하기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3분의 5 x 세제곱 끝. 자, 이제 복소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인 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곡선 C.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 먼저 그려볼 게 뭐냐면 저 피적분 함수의 특이점들이에요. 특이점들. 피적분 함수의 특이점. GZ를 내가 G 곱하기 1-G 분의 E2DG 마이너스 1.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서술하실 때 이거를 FZ G 4제곱 분의 FZ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F는 변수가 실수만 허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F를 복소 범위에도 확장을 하면이라고 말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약간 좀 까다로운 채점을 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가지고 뭐 감점을 하는 건 좀 저는 아니라고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감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구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근데 앞에서 했던 이 테일러 방식은 여기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0점을 보겠습니다. 0점은 1, 0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극이 1, 그 다음에 0 이렇게 위치하죠. 0에 있고요. 그 다음에 1에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은 원점 중심으로 한 반지름이 2분의 1인 이런 원상에서 우리가 지금 적분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특이점이 0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수 정리를 여기다만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상에서 GG, DG 그거는요 이 정도는 표시하겠습니다. 이거는요 2πi의 레지듀 G는 0에서 GG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GG의 로랑 전개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로랑 전개가 이제 별게 없습니다. 이게 G의 4제곱분의 1의 원점 근처에서 뭐가 성립하느냐 G 더하기 2분의 3 G 제곱 더하기 3분의 5 G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이 G 세제곱분의 1 더하기 2G 제곱분의 3 더하기 3G 5 더하기 상수항 더하기 1차항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레지듀가 뭐가 되냐면 바로 이 테일러 급수 전개에서 알 수 있는 게 로랑 시리즈에서 알 수 있는 게 레지듀가 바로 여기 3분의 5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3분의 5 해서 이것이 3분의 10 파이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서술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풀이 과정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부분이고요. 여기 제가 여기가 약간 살짝 밀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 제가 이 표를 갖다가 이렇게 나눗셈 표처럼 이렇게 만든 게 좀 얘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면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3차 테일러 당시 이렇게 구해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죄송합니다. 3차 테일러 당시 이렇게 구해내고 그래서 내부에서 유일한 특이점에다가 우리가 유수 정리 적용해가지고 3분의 5 그 유수 3분의 5를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한 것을 서술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체 R의 원소 알파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돼서 요 환준 동형사상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대수할 때 그 처음에 뭐 할 때 한 거죠? 그 대수에서 첨가 이론할 때 근을 하나 첨가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 이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교과서적인 그런 증명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 그냥 그게 정리예요. 이게 첨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px는 뭐가 된다? px는 알파의 최소 당식이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풀이 과정을 좀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증명 과정을 한번 조금 흉내를 내서 그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파이 알파가 qx에서 여기서 r로 가는데요. 여기서 fx를 뭘로 보내주느냐? fx를 f 알파로 보내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fx가 일단 알파의 최소 당식 있죠? 최소 당식 이거를 IRR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IRR 알파, Q 알파. 요거는 분명히 어디 들어가요? 커널에 들어가죠. by definition. K에 들어가죠. 그죠? K가 지금 뭐예요? K가 커널 파이 알파예요. 아니, 최소 당식이 대입하면 0 되는 것 중에 차수가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요거로 fx가 k에 들어간다. 여기 해보겠습니다. fx k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fx는 이 채는 뭐예요? 채가 아니라 qx는 유클리드 정력이죠. 유클리드 정력이니까 우리가 나눗셈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뭘로 표현이 돼요? fx는 어떤 목 qx 곱하기 irr q 알파,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떤 rx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차수가 뭐보다 작아요? 이게 차수가 요거 차수보다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fx가 지금 k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면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양변이 0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알파 대입하면 얘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0이 돼야 돼요. 근데 r 알파가 0이 되는데 r 알파 차수가 이 IRR Q 알파보다 차수가 작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 당시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최소 차수인 0이 아닌 당식이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서술할 때 뭐라고 서술해야 될까요? 뭐가 포인트예요, 여기서? 이게 최소 당식이라는 게 포인트죠. 최소 당식이므로 알파가, R이 0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최소니까 이게 최소 당식이므로 따라서 RX가 0이다라고 서술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가 됐죠? fx가 IRR 알파로 나눠졌죠. fx가. 그러면 얘는 뭐예요? 결국은 k가 뭐다라는 얘기예요. k가 IRR 알파로 생성됐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우리 양쪽 다 보였잖아요. 이게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가 k가 얘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가 k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 같다는 걸 보인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px는 뭐다? 그래서 px는 IRR 알파인데요. 근데 이 알파가 뭐예요? 자, 알파, 얘를 구해야 되죠. 얘를. 그쵸? 제가 지금 약간 뒤죽박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알파가 루트에 2 마이너스 루트 2. 일단 얘가 만족하는 어떤 표현부터 찾아봅시다. 그럼 제곱해주면 알파의 제곱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까 이항한 다음에 다시 제곱해주면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그죠? 2는 4. 알파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는 0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알파가 이걸 만족하는데요. 따라서 IRR 알파는 뭘 나눈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를 나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얘가 뭐다? 기하학이라는 거예요. 기하학. 왜 기하학입니까? P는 2일 때 아이젠슈타인이죠. 이거 2의 배수 아니고 0, 2의 배수 4, 0, 2 전부 다 2의 배수죠. 그렇지만 얘가 4의 배수는 아니죠. 상수항이. 그러니까 아이젠슈타인 판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기하학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IRR 알파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 최고차항 계수 1인 것은 이거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문제가 뭘 요구를 하는죠. 또한 익량환 그 qx마다 k의 원소, 이 원소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여건을 gx 플러스 k라고 했을 때 디그리 gx가 디그리 px보다 작은 다항식 gx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파를 첨가한 그런 환에서 이야기를 하면 더 쉽습니다. 파이 알파의 qx는 뭐예요? 요게 q 알파죠. q 알파고 동형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q 알파가 뭐랑 동형이에요? 뭐랑 동형이냐면은 qx 마드 k죠. 그리고 이 동형 관계는 뭘로 주어집니까? x 플러스 k를 뭘로 보내면? 이거를 알파로 보내면. 그렇죠? q는 q로 보내고 x 플러스 k는 알파로 보내면 이 맵에 의해서 동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면은 이 q 알파에서 먼저 x-2 플러스 k 이거는 어디에 대응이 돼요?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2에 대응이 되죠. 이걸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가 만족하는 다항식이 원래 뭐였냐면은 알파 4제곱 마이너스 4알파의 제곱 플러스 2가 0이었죠. 알파가 베타 플러스 2예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베타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의 4제곱이죠. 마이너스 4의 베타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가 0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전개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베타의 4제곱, 그죠? 더하기 4, 2, 8,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6, 4, 24, 베타의 제곱, 더하기 4, 8, 32, 베타, 플러스, 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4,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4, 16, 마이너스 16, 베타, 마이너스 4, 4, 16, 플러스 2. 이게 0이죠. 따라서 베타가 만족하는 식은 베타의 4제곱 플러스 8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20 베타의 제곱 플러스 16 베타 플러스 2는 0이에요.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의 역원이죠. 역원이니까 베타분의 1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베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베타 세제곱 플러스 8 베타 제곱 더하기 20 베타 플러스 16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죠. 2 나누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분의 1이 뭐가 되냐면은 자 2로 나눠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베타가 뭐였어요?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2죠. 알파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4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입니다. 이거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해설을 우리가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알파의 최소 당식은 K에 들어간다. 그 다음 fx는 요 스토리예요. 그래서 fx가 최소 당식의 배수다. 우리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px는 알파의 최소 당식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당식을 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px가 요거의 약수가 돼야 되고요. 아이젠슈타인 판별법에 의해서 요게 기하기니까 px는 요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동형 정리에 의해서 요거는 q알파가 지금 요렇다라는 얘기까지 해주면 더 좋겠고요. 그러니까 파이 알파의 상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주면 더 좋겠고요. q알파 동형이다. x 플러스 k는 알파에 대응이 되고, 그럼 알파가 이제 만족하는 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계산했죠, 그죠? 베타 인버스는 여기까지. 여기 베타에다가 뭘 대입합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요. 그럼 정리하면 이 식이 나와요. 실수 안 하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요게 어디에 대응이 되는, 요게 여기에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gx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여기에다가 px가 하나라도 더해지면은 px 차수를 넘어가죠. 그래서 요게 유일한 해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위상 문제인데요. 실수 전체 집합 R의 보통 위상 우리가 TU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함수족 있죠. 함수족 F1하고 F2가 있는데요. 얘네들에 대해서 이 함수들을 연속으로 해주는 가장 약한 위상, 그것을 우리가 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다 볼 필요가 없고 뭐만 보면 되냐면은 이 TU의 기저들만 보면 됩니다. 기저의 역상이 열린 집합이 돼도 그 함수는 연속이죠. 맞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저만 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기저 중에서 뭘 볼 것이냐? 내가 I를 길이가 1 미만인 열린 구간 집합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이거 기저 되죠? 보통 위상이 기저 되죠? 작은 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작은 게 안 들어가 있어서 문제인 거지. 작은 걸 많이 넣어주면 그건 기저가 돼요. 모든 열린 집합은 다 이런 것들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큰 열린 집합 다 만들 수 있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얘는 어떤 모양이냐? F1 인버스의 U에 있는 어떤 인터벌 I에 대해서 F 인버스 I는 어떤 모양이냐? 얘는 정수를 많아야 한 개 포함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FI는 어차피 함수값이 정수예요. 그러니까 F 인버스를 하는 거는 이놈이 정수일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꼴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정수 하나밖에 포함 안 하기 때문에 한 개 값에 대한 역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이 만약에 F1이 n이 되는 값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x들은 뭐예요? 실수 부분이 n인 x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떤 꼴이 되냐면은 이게 n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n인 수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F2는 뭐예요? F2의 x는 F2 인버스의 i도 마찬가지로 어떤 꼴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이것이 n 플러스 1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분 기저로 해서 만들어지는 위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저는 뭘까요? 기저는 얘네들이랑 얘네들의 뭐까지 첨가를 하면 됩니까? 유한계 교집합을 첨가하면 되죠. 근데 얘네끼리 교집합 해봤자 이 모양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집합이거나 아니면 이거 자기 자신이잖아요. 얘네끼리 해봤자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추가되는 건 뭡니까? 이거랑 이거 교집합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죠? 그럼 얘랑 얘 교집합에서 딱 겹치면 어떻게 돼요? 딱 겹치면 이런 모양 나오죠.
그 다음에 딱 한 칸 어긋나서 겹치면 뭐 n 플러스 1 나오죠. 그 정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저로 뭘 알 수가 있냐. 기저 B는 자, 요거 쓰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G가 아니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N 싱글톤들이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저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루트 2를 포함하는 성분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건 성분은 클로픈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클로픈이면 뭐예요? 오픈이고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닫힌 집합이다. 이건 무조건 성분의 합으로 돼 있는 거죠. 성분의 합. 근데 만약 그게 연결이야. 그러니까 연결돼 있고 클로픈이면 뭐다? 연결 성분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연결이면서 클로픈이면은 연결 성분입니다. 연결 성분이 무조건 클로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연결이면서 클로픈이면은 연결 성분이다라는 거예요. 연결 집합이면서 플러스 열린 집합이면서 플러스 닫힌 집합이면서 플러스 공집합이 아닌 거, 공집합 아닌 것 중에서 연결이면서 열린이면서 동시에 닫히는 건 무조건 뭐다? 연결 성분이다라는 거예요. 충분 조건. 근데 지금 바로 그런 경우예요. 자, 일단 보세요. 이것들 가지고 루트 1을 포함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 잡아봅시다. 뭐예요? 이거 있죠. 루트 2는 1. 얼마니까 1, 2가 있죠. 이거는 열린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걸 쪼갤 수 있나요? 이거 분리할 수는 없죠. 이게 제일 작은 단위의 열린 집합이니까. 열린이면서 모임은 자명하다. 이게 연결 집합이면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닫히는 걸 보면 되죠. 근데 이게 닫히는 것도 자명해요. 왜냐면은 이게 1, 2, 요 집합이 열린이니까. 이게 왜 열리냐면은 얘 빼고 다 합집합을 해요. n 플러스 1 이런 거 다 합집합을 해요. n이 뭐일 때? 정수일 때. n이 정수일 때. 정수. 그런데 n이 뭐는 아닐 때? 1이 아닌 거. 이거 열린이잖아요. 여기다가 모든 정수. 이거 열린이죠. 정수 한 개 있는 게 열린이었으니까 이거 열린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나오죠.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따라서 닫힌이 된다. 1, 2가 닫힌이 된다. 열린, 연결, 닫힌. 그래서 연결 성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2, 그 내부, 그다음 내부 폐포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내부는 당연히 자, 여기 기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 포함되는 기저만 다 모으면 되죠. 여기 포함되는 기저가 2분의 1, 2 여기에 포함되는 기저가 뭐가 있어요? 일단 2 그죠? 그 다음에 1, 2 이거 있죠? 0, 1, 2 2분의 1에서 2까지 2분의 1에서 2까지 요거 1 이렇게 있죠? 따라서 뭐다? 인테리어 2분의 1 2는 요거는 1,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껍데기 찾는 건 이거 외부 찾는 게 더 빨라요. 외부. 그래서 외부 익스테리어 2분의 1, 2 익스테리어가 안 만나는 거죠. 얘랑 안 만나는 열린 집합 다 합집합하면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요거의 여집합이에요. 그게 클로저죠. 2분의 1, 2의 클로저는 뭐다? 이거는 0에서 2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 풀이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걸 먼저 언급을 해요. 이게 부분기저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요 U 여기를 우리가 I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도 더 있네요. 요거 I 그렇죠? I입니다. 그래서 T의 부분기저가 되고요. T는 집합. 요거를 기저로 한다. 왜냐하면 요거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 교집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는 결과를 쓰면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또 해설을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거는 루트 1을 포함을 하고 열린이면서 닫힌이다. 요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연결 성분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는 이제 내부 그 다음에 기저의 원소 중에서 A와 만나는 것을 이제 구해보면은 이제 A 클로저도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비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S를 이와 같이 정의했어요. 명제 P에 대여 명제를 쓰고 P를 증명하시오. 지금 뭐냐면 여기서 F는 정해져 있죠. F는 정해져 있고 X는 지금 바운드 변수예요. 바운드 변수.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P라는 것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f'x가 0이 아니거나 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S는 유한집합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거 대우명제는 뭐냐?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죠. 그래서 요거는 뭐랑 동치냐 하면 이게 아니면 S가 무한집합이면 그러면 뭐가 된다? 요걸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X가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 요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드모르간 법칙 쓰면 뭡니까? fx가 0이거나 0이고 그리고죠. 드모르간 법칙 f'x도 0이고 이런 x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여명제를 증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S를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S가 무한집합이니까 우리가 S에 서로 다른 항을 가진 수열이 존재하죠. 그렇죠? XN에 이것이 서로 다른 항으로 이루어진 S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XN이 지금 6개죠. 왜냐하면 S가 지금 6의 집합이니까. 따라서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XN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죠. XN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는데 근데 그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다시 X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죠. 그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것을 수렴한다고 가정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미분을 할 거예요. 미분계수를 구할 건데 그렇게 되려면 이 XN이 A값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XN이 A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되냐면 XN에서 A 값을 가지는 거 하나만 빼면 됩니다.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고.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서술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XN이 A를 만족하는 인 항 하나를 제거해서 그래서 XN은 A가 아니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XN을
xn 빼기 a 같은 걸로 어떤 식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특징이 뭐냐면은 이 fxn이 전부 다 0이 되는 거죠. fxn이 0이 돼요. 자, 그런데 xn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sn은 어디로 수렴하냐면은 어떤 알파로 수렴하는데 이 알파가 어디 들어가요? 마이너스 1에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닫힌 집합이니까. 그렇죠? xn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요 안에서 수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알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f 알파는 얼마냐? f 알파 이거는 리미트 f의 리미트 xn인데 근데 f가 뭐예요? 연속. f가 연속이니까 이것이 리미트 f의 xn이 되겠고요. 그죠? 근데 이거 각각이 0이죠. 각각이 0이니까 이건 그냥 0이에요. 자, f 알파가 0이고요. 그러면 내가 f 프라임 알파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f 프라임 알파는 이건 뭐예요?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뭐예요? x 마이너스 알파분의 fx 마이너스 f 알파죠. 근데 이 극한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니까 x를 우리가 xn으로 바꿔도 그 똑같은 극한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 마이너스 알파 f의 xn 마이너스 f의 알파. 근데 분모 0 아니죠? xn 알파 아니라고 했으니까. 분자가 다 0이죠. 분자 다 0이니까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알파가. 그죠? 따라서 f 프라임 x는 0이 되는 만족하는 x는 알파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그대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대우명제는 이렇게 됩니다. 대우명제는 그냥 대우명제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대우명제를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해설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그대로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